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이고 현재 시간은 10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보면 상단에 있는 것들, 주가 위치적으로 말입니다. 222동평에서 그 근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는 것보다 다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1 이동평균선 윗단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항상 시그널 체크를 해 나가면서 거래를 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3분기 아니겠습니까? 연중에 3분기에 우리가 거래해야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올해 실적이 좋고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전반기부터 꾸준하게 거래해 오면서 모니터링 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3분기에 실적 피크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공략해야 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실적 발표가 또 나오는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실적이 좋을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점에 있는 것들, 그래서 어느 것들은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이미 피크치에다 도달돼서 선반영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222 이동평균 선에 근처에 있는 종목들 많이 담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마도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하다? 221 라인 근처 아니면 121 라인하고 221 라인 사이 혹은 221 이동평균 아래쪽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우리가 드리블을 잘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서 가는 그런 시점이 되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케어맨이 케어링 서비스를 잘해 주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조방원 하면서 주도주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하고 방산, 조선은 사실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구간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껏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 쪽으로 돈이 좀 쏠려가는 마스카 정책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또 피날레를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조정이 좀 제대로 들어오면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어이가 좀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직전 2주 전까지만 해도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 그렇게 내놓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뭐 매수 의견을 또 중립으로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놓는 또 애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밸류에이션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높은 밸류에이션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남아있는 것들은 현대 로템 정도 있고요. 뒤에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우리가 정배열로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까지도 파형이 깨지지 않았죠. 특히 이제 BHI도 그렇고 S&T 에너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건 원전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전이 가기 전에 중간에 가져오기가 뭐예요? 화력발전 LNG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주나 이런 거 발주받는 것들은 원전 같은 경우 공기가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 LNG 같은 경우는 3에서 4년 정도 걸리니까 당장 빨리 필요한 것들은 LNG 발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LNG 발전에 관련된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물론 원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배열해서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BHI가 있고 에어쿨러 쪽에는 S&T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서로 우리가 교차하면서 거래를 해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BHI는 수주잔고 거의 2조 원에 가깝고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1조 원이 넘는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긍정적인 건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우리가 또 MOU를 체결한 부분도 있으면 물론 MOU라는 것들은 글쎄요 꼭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공조 이런 것들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방산에 있는 자주포도 또 수입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또 방산이나 원자력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베트남이 원자력 발전을 하든 방산을 진행을 하든 베트남이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국가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독일산을 쓰겠어요, 뭐 미국산을 쓰겠어요. 그렇다고 중국제 쓰긴 좀 그렇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또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뭐 러시아 걸 쓰겠습니까? 뭐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가성비하고 성능하고 받쳐주는 것들은 베트남 입장에서도 야, 뭐 한국밖에 없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 관련된 거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도 조금 있으니까 군함 같은 경우는요. 그쪽하고도 조금 알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MOU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뉴스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혼돈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상법 개정, 뭐 2차 진행하는 내용들에서 뭐 대주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대주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억에서 10억으로 다운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50억을 가지고 50억에서 10억으로 다운시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10억 원 이상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게 이미 올해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지금부터 어떻게 돼? 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덜어내야 돼. 계속. 얼마큼 덜어내야 돼? 우리말로 하면 비중이 100%인데 20%까지 떨궈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갖다가 상단을 막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이나 상방, 저는 적어도 뭐 30억 원 이상까지는 유지가 돼야지 뭐, 어느 정도는 순간적으로 충격은 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50억이 아니고 한 10억으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단은 막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방 쪽에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들, 지금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자, 221 라인이나 122 이동평선 아래쪽에 있는 실적 좋은 종목들, 그런 쪽으로 돈을 이동시킬 돈의 무브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연말 되면 뭐 50억 넘은 사람들 같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로 깔려 있다라는 것들은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래도 홀드앤골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주주들이 빠져나가도 대체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는 거거든요. 워낙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건 깔아뭉개야 되는데 지금같이 뭐 실적 발표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얘가 버텨준다는 것들은 그만큼 인지는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하방 열어둬야 되는 건 이 62이동평선 하방 쪽은 열어두고 가기 때문에 비중을 20%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냐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 좀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S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고요. 어제 발표 나온 거 자사주 매입과 소가 그리고 배당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동사의 계열사들은 다 좋다, 상태가 양호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다만 동시에 또 조정을 받을 땐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전 LSL렉은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뭐 매도 의견 아니면 대부분 홀드앤고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SC 같은 경우는 계속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오늘은 또 올라와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뭐예요? 좋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HBM,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죠? 디바이스 뭐 이런 것도 진행하고 HBM4 이거 진행할 때 얘가 역할을 할 게 또 상당히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3분기 실적은 좋다. 가이던스 자체가 가이던스가 정말 현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반도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뀌면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221 라인 이쪽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으로 사봐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드린
YCKN 같은 경우도 이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금 노이즈가 있는 부분은 있겠죠. 트럼프 그분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저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수주받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은 상호관세가 15%고요. 대만은 20%예요. 거기다가 FTA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대만은. 그래서 4.5%가 더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만하고 어떻게 돼요? 뭐, 비슷한 수준의 레벨이다라고 그러면은 한국한테 얻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대체적으로 본 다른, 그 다음에 후공정 쪽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라든지 혹은 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쪽 관련된 쪽들도 바쁘게 볼 만한 사유가 없지 않나.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대만에서 특별히 대단한 노력을 해서 이 관세를 갖다 크게 낮춘다. 20% 밑으로 낮추진 못하니까 이 5% 차이도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 많네요. 자, 고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가고요. 어제도 보니까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6개월 준비했으면 영업 제대로 해야죠. 영업 못하면 그땐 빠이빠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적으로 보면 분위기 좋고, 어쨌든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드립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바로 뭐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제 살살 올라가면 눌렸다가 올라가면 이렇게 가면 우리가 오랫동안 드리블로 또 갈 수 있거든. 이렇게 장대봉 치고 들어오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털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GS인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주 들어올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눌리면 더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간다. 이게 결국 골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포인트는 다시 이야기 드리고, 이것도 보세요. 222동평 이렇게 있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수주가 많다? 안 많다? 많다. 투머치다? 네, 투머치다. 속도전이다? 속도전이다. 예, 뭐 이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받아주는 시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실적 발표 다 본 거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시장의 기대치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훨씬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만 깨지지 않으면 되는데, 자, CS인드 같은 경우 금리 인하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무조건 좋습니다. 왜? 이건 시설 투자비가 엄청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금리 인하하고 연동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낮은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들어오면 그냥 이래 종목은 어떻게 돼요? 상장주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한다? 예. 오늘도 만약에 분위기 좋았으면 치고 올라갈 만한데 오늘은 분위기 형성이 되어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 구간이니까 아래쪽에서는 좀 12,000원 이하 들어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드리블 이건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루닛하고도 비슷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CES 뭐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면서 그 앞단에서 움직이는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얘도 어디 있어요? 222도평균선 이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넣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안 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반기를 넘어갔어요, 올해. 그죠? 이제 3분기 진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하반기다. 한전 KPS. 이것도 두산 엘리베이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조정을 더 많이 받았죠. 제가 보기에는 ETF 관련된 부분에서 승부수지, 이게 회사 실적이나 내용 보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짬짬이로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주가 위치가 뭐,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 눌려도 더 뭐, 내려가면 어디, 47,000원? 여기겠지 뭐 내려가봤자 그러면 거기서 뭐 평단 조절해준다 해도 우리가 5만 원 맞추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뭐 공매도가 많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패시브 펀드 어떻게 보면 상장지수 펀드가 패시브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인덱스 펀드 같은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물량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벤치마크 하고 있잖아요. 제가 SK바이오팜 3,000단지야 매수를 하기 위해서 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얘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실적이 좋아요. 그렇죠. 221보다 하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가 먼저 잡고 우리가 드리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방 열려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 10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 근데 그건 이미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10만 5천 원 저 자리 가는 경우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 건데, 금리 인하 있어 없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무조건 90% 이상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한국도 어떻게 돼? 땡큐지 뭐, 감사하지.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은데.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또 땡큐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봐서 지금, 자, 220의 하단. 근데 앞으로 중국 진출, 일본 진출, 유럽 진출,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먼저 유럽이 먼저죠.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은 진행 중이고. 뭐 이거 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또 비중 확대죠. 10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 쪽으로 오잖아요. 10만 원 여기 정도 온다라고 생각하시죠. 죄송합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중 확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L옵틱스 유리기판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번 JNTC로다가 승부를 좀 봐서 조금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제 필옵틱스. 자, 여러분, 어쨌든 필옵틱스, 이 필자 들어가는 필에너지 필옵틱스 대부분 삼성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연말 가면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관심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뭐 유증 문제도 있었고 전환사채 발행 문제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언제? 지난주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한다?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온다. 그동안은 여기 매수 들어올 만한 상황이 없었어. 왜? 여기 이미 공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 끝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편입 의견을 드린 거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큰 이슈는 없을 거예요. 할 거 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예.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이 회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롭게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개발 뭐 진행하는 돈에 대해서 일단 부채 비율도 뭐 100%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유동성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다. 뭐 운빨 좋으면 여기까지 보는데 뭐 그런 건라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뭐 한다? 수익 거래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까지 가면 됩니다. 이것도 221 라인 거의 가까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가 편입을 한 거다. 지금은 이런 류의 종목들을 우리가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달리고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시장에서 움직임, 모멘텀에 따라서 막 따라 움직이긴 않지만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저쪽 위쪽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이제 저긴 너무 고평가야라고 할 때는 이런 쪽으로 돈이 넘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그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유자 영역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 달 사이에도 다 사이클이 한 번씩 도는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은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둘째 주, 그러니까 8월 한 10일부터, 그죠? 8월 한 20일, 요 사이에는 뭐 한다? 우리가 상당히 뭐 한다? 예,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다. 열흘이면 상당히 긴 거지. 왜냐면 우리가 한 달 안에 회전율을 돌아서야 되는데, 야,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달에 항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은 존재한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휴 앞두고 누가 또 개인들이 매수를 또 많이 합니까? 그렇진 않죠. 어쨌든 또 내일 또 해필 또 겹쳐져 있는 만기일이야. 그리고 휴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매기가 빵빵빵, 좀 아는 사람들은 매기 잘 안 던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평단 조절하면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멘트는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매수 평단가 하면 대부분 우리보다 다 높은 구간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다. 현대로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 조정 다 같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리바운딩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로템이다. 그래서 남겨두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쪼록 차라리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 한 15만 원까지.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딱 자리 잡혀주면 신나게 어떻게 돼요? 물량. 이건 2배도 들어갈 수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생각하면 우리 갭 차이가 뭐 20만 원에서 15만 원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60% 다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 다운 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36,000원을 갖다 다운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거의 16만 원 정도 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20만 원까지 플레이해도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금 여력은 그래서 남겨두는 것들이고 알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깨지지 않는 종목이면 틀림없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또 PER이 더 낮아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가 PER 20이고 여기가 15,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싸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또 어서 중동이나 뭐 어디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수주 소식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괜찮겠죠. 그럼 또 그 모멘텀에 대해서 움직일 것이고 보통 한번 조정받으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방산주 같은 경우 조정받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2주 정도면 딱 여기 15만 원 정도 위치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쫄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요. 첫 번째 중간 양봉 살짝 들어오는 것도 스킵하시고 여유롭게 가십시오. 이거 뭐 보고 있고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번만 들어갈 거면 그냥 아주 목숨 내야지. 비중 100%인 분들은 아주 이거 목숨 걸고 봐야 되는 것들이 비중 100%면 벌써 어떻게 돼? 시그널 매도를 해서 작년처럼 했으면 벌써 시그널 매도 손절 처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7만 원, 더 69,800원 여기인데요. 뭐 이 정도 갖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누르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불불사 전략에서 가장 좋은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에서 이게 그러니까 눌려 들어온 거. 여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두 번째 자리에 이 구간을 갖다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기업이 완전 똥 망가진 거잖아요. 똥 멍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똥 멍충이 짓거리에서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금리 인하가 있잖아. 이거 건설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건 원전도 있고, 원전에서 또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비중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산엘리베이터 신규 수지 받고, 뭐 이렇게 저쪽 하면 얘도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만 원처럼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들어오는 거 수급 시그널 보고 체크해서 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만 원인데, 뭐 예를 들면 한 6만 원 정도나 5만 8천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평단가 또 낮추면 되잖아요. 그럼 뭐 반줄잖아. 그럼 뭐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까지 여기 수준에서 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건 반등치고 올라가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은 잘 거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보통 현대건설이 잘 나가고 정상적이었던 주가가 보통 보면 8만 원, 뭐 이 정도 대가 고점이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특히 건설 부분에서 얘가 가장 좋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은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또 뭐 현대 뭐 이번에 그 이제 기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그것이 조금 뭐 반영이 된다 그러면 5만 5천 원까지 올 수 있겠죠. 5만 5천 원까지 온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걱정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거 계산은 아마 4분기 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여러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포트폴리오 새로 구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더 좋은 비즈원도 220일 라인 가초로 오니까 어떻게 돼? 실적은 좋은 종목이니 그러니까 편입을 하는 거지. 고점에 있는 걸 갖다 지금 편입하시기는 아닌 거다. 그건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자, 2부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머니케어 스크래온 또 소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활용하는 단계 이런 것들까지 잘 또 생각해 보시면 아이디어를 좀 짜내셔야 돼요. 제가 또 모든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3부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